안녕하세요. 국어강사 조원우입니다. 2018학년도 수능에 출제된 김만중의 삭신함전기 해설 강의 시작할게요. 자, 가정소설입니다. 자, 코멘트하고 가면 인물 수는 적죠. 뭐 일단 중략 앞뒤로 메인이 되는 캐릭터는 정해져 있고 그들을 도와주는 이제 조력자들이 나오지만 뭐 다 합해도 뭐 별로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갈등 관계랄 게 없죠. 별로 서사 구조가 복잡한 건 아닌 것 같고 지문 자체가 그다음 비현실적 요소가 좀 강력하게 들어가 있죠. 그래서 앞에 사씨의 경우, 그 다음에 뒤에 유알림의 경우, 뭐 이해가 어려운 부분은 아니에요. 이해하기 쉬운 부분이고, 그다음에 중략 기준으로 독립적인 각자의 이야기가 나오죠. 하지만 이제 그 유알림의 경우 중략 뒷부분, 그래서 앞에 사씨에게 자기가 어떻게 했는지 행적을 잠깐 얘기하는 부분에서 일부 연결이 되긴 합니다. 네, 세부 정보 확인하는 문제 항상 나오죠. 왜냐면 이게 서사 구조와 인물 태도가 되게 복잡스러울 게 없기 때문에 문제를 아무래도 세부 정보 문제를 낼 수밖에 없었을 거야. 자, 문제 난이도는 평이합니다. 이 당시 수능에 오답률 탑 15개 안에 들어가지도 않았습니다. 자, 바로 들어가 볼게요. 인물 잡으면서 갑니다. 자, 왕비가 웃으며 말했다. 부인이 이곳에 오긴 오겠지만, 자, 부인이 오긴 오겠지만 아직 때가 멀었소. 남의 도인이 그대와 인연이 있으니 잠깐 의탁하게 될 것이요. 이 또한 하늘의 뜻이니라. 사씨가 여쭈었다. 그러면 사씨가 부인이겠죠? 남해라면 바다 끝으로 알고 있사옵니다. 첩에게는 탈 것이 없고 돈도 없는데 어찌 갈 수 있겠나이까. 나 돈 없다. 탈 것도 없다. 어떻게 가냐? 왕비가 말했다. 조만간 길을 인도하는 자가 있을 것이니 조금도 염려 마라. 뭐 존댓말 하는 거야? 반말은 왜 반말이네요? 그치? 읽고 좌우에 앉아있는 부인들을 하나하나 소개했다. 자, 미국 부인 장강 춘추전국 시대 위나라 장공의 아내, 그 다음에 한나라의 반첩여 등이 있었다. 반첩여, 한나라 성제의 후궁. 뭐야 그러면 이 사람들. 자, 느낌 오죠? 이거 꿈이다 라는 거. 지금 고사 속 인물들이죠. 고사 속 인물들. 자, 사씨가 다소곳이 일어나 머리를 조아리고 말했다. 뜻밖에도 모든 부인님의 얼굴을 오늘 뵙게 되니 크나큰 영광입니다. 자, 영광입니다. 뵙고 싶었어요. 드디어 하직을 하고 여동의 인도를 받아 내려오는데 걷었던 주렴을 내리는 소리가 요란하였다. 주렴은 발이죠. 이 소리에 놀라 몸을 일으키니 유모와 시비가 몸을 일으키니, 자, 여기서 꿈에서 나온 겁니다. 강몽이에요. 자, 현실에서 유모와 시비가 있죠. 자, 부인이 깨신다 하고, 자, 여기를 기준으로 지금 꿈과 현실로 얘기할 수 있겠다. 그래서 부인이 깨신다 하고 부르거늘 사씨가 일어나 앉으니 이미 날이 저물었다. 멍한 정신이 한참 만에 진정됐다. 비몽사몽. 입에서 향기로운 냄새가 났고 왕비께서 하시던 말씀이 뚜렷했다. 뭐 입에서는 향기로운 냄새가 났다. 뭐 이런 거는 이제 꿈에서 깬 후 그 꿈의 분위기에 상서로움이 좀 남아 있는 거죠. 상서로움. 내가 어디 갔다 왔느냐? 뭐래? 유모와 시비가 대답했다. 아니, 부인께서 기절하는 바람에 소인들이 간호하여 이제나 깨어났는데 어딜 가셨단 말씀이십니까? 사씨가 조금 전에 있었던 일을 다 말하고 꿈속 내용이겠죠? 그래서 대나무 숲으로 가리키며 말했다. 대숲이죠. 분명히 저 길로 갔다 왔으니 어찌 꿈이라 하리오. 믿지 못하겠다면 나를 따라오라. 아니, 지금 간호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 지금 일어났다고 꿈이라고 얘기했는데 그거 안 믿고 지금은 꿈 아니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고는 길을 찾아 대나무 숲의 뒤쪽으로 가니 사당이 하나 있었다. 그래서 현판이 걸려 있는데 황릉묘 보면 순임금의 두 왕비인 아황과 여영을 추모하기 위해 세운 사당이다. 돼 있었고 분명 아황과 여영 두 왕비의 묘로 꿈에서 본 것 같았다. 자, 꿈속 내용이 황릉묘가 나왔던 거죠. 그래서 사당 안으로 들어가 살펴보니 두 왕비의 초상화가 걸려 있는데 두 왕비는 이제 여영과 와황이겠죠. 꿈에서 본 것과 같았다. 이에 사씨가 향을 피우고 절하며 말했다. 첩이 왕비의 가르치심을 입어 훗날 좋은 시절을 만나서 영화를 누리게 한다면 어찌 그 은혜를 잊으리까. 그래서
뭐 감사합니다.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뭐 결초보은 관련 한자성어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훗날 좋은 시절을 만났으면 좋겠다. 꿈에서 왕비의 가르치심을 입어서 내가 잘 된다고 하시던데, 뭐 이런 거죠. 자, 분양을 마친 후 앉아서 신세를 생각하니 슬픔이 밀려왔다. 신세, 슬픔이에요. 지금 뭔가 결핍의 상황인가 보네요. 시비를 시켜 묘직이 집에 가서 밥을 구해와선 세 사람이 나눠 먹었다. 이윽고 사씨가 말했다. 의지할 곳이 없으니 신령이 나를 놀리시는구나 하자 상황은 의지할 곳이 없다. 거기에 대한 감정적 반응이 슬픔이겠죠. 앞길이 막막하여 어쩔 줄 모르는 중 벌써 달이 밝았다. 세 사람이 방황하고 있는데 묘문으로 두 사람이 들어와 버렸다. 어려움을 만나 물에 빠지려 하시는 부인이 아니옵니까? 뭐 어떻게 알았어? 이런 게 바로 고전소설의 우연성이죠. 갑자기 튀어나와서 혹시 아니세요? 사씨가 눈에 들어 자세히 보니 한 명은 여성이고 한 명은 여동이었다. 자, 크게 놀라며 말했다. 어찌 우리를 아는가? 여성이 합장하고 말했다. 우리는 동정군산에 사는 사람인데 조금 전 꿈결에 관음보살께서 어진 여자가, 자 부처님이죠, 관음보살은. 어진 여자가 화를 만나 나리점으로 갈 곳을 몰라 방황하니, 어진 여자라는 건 사시겠죠. 급히 황릉묘, 이곳이죠. 황릉묘, 여기요. 황릉묘로 가서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이에 배를 저어서 부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라고 했다. 자, 중략. 한편 한림학사 유연수, 자 바로 다시 적응합시다. 유배지에 도착하니, 자 유배에 온 상황이네요. 바람이 거세고 인심이 사나워 갖은 고초를 겪게 되었다. 외로운 가운데 이러한 고생을 하니 예전의 총명함이 점점 돌아와 뉘우치며 말했다. 뉘우침입니다. 그래서 예전의 총명함이 점점 돌아왔다는 얘기는 지금 직전까지 예전의 총명함이 사라져 있는 상태였나 봐요. 그렇지? 사씨가 동청을 꺼렸는데, 사씨가 동청 사람이요? 꺼렸는데 이제 와서 생각하니 그 말이 옳도다. 어진 아내를 의심했으니 무슨 면목으로 조상을 대하리오? 어진 아내를 의심했었다는 일이 있었나봐요. 어진 아내는 사씨겠죠. 자, 뭔가 사씨 와이프한테 몹쓸 짓을 했나봐요. 밤낮 이런 생각하면서 탄식하니 병에 걸리고 말았다. 탄식. 자, 그리고 병에 걸리고 말았어요. 이곳에는 마땅한 의학이 없었다. 병세는 날로 심해져 죽을 지경에 이르렀다. 하루는 흰옷 입은 노파가 병을 들고 와서 말했다. 이거는 그 술병할 때 병입니다. 병을 들고 와서 말했다. 상공의 병이 위독하니, 위독하니 이 물을 먹으면 좋아지리라. 한림이 물었다. 한림이 상공. 그대는 누구인데 유배당한 사람의 병을 구하시오? 우리 이거 되게 관습적인 고전소설에 흔히 나오는 말투죠. 그대는 뉘인데 죽을 사람을 살리는가? 맨날 천재는 이런 멘트를 치고요. 아무튼 조력자란 얘기겠죠. 노파가 말했다. 나는 동정군산에 사는 사람이로다. 동정군산에 있는 사람들이 잘 도와주나봐요. 아까 여기도 참고로 동정군산에 있던 사람이었죠. 그러고는 병을 뜰 가운데가 놓고 사라졌다. 한림이 놀라 일어나니까 꿈이었다. 놀라 일어나니 이 부분에서 강몽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하루는부터 이 놀라 일어나니 부분까지, 여기까지라고 해야 되겠네. 사라졌다까지 꿈의 내용이었던 거죠. 이상하게 생각했는데 다음날 아침 하인이 뜰을 청소하다가 들어와 고했다. 뜰에서 물이 솟아나옵니다. 물이 솟구치고 있어요. 한림이 이상하게 여겨 창을 열고 보니 꿈에 노파가 병을 놓았던 그 자리, 물을 한 그릇 떠오라고 해서 마시니까 맛이 달고 상쾌한 것이 마치 다니스를 먹는 것 같았다. 자, 역시 상서로움이죠. 당연히 낫겠죠. 이제 원래 행주는 여기 지명이고요. 수질이 좋지 않은 곳이다. 한림의 병도 그렇게 좋지 않은 물 때문에 생긴 것이었다. 그래서 여러분 물도 잘 마셔야 돼요. 근데 이 물을 먹은 즉시 병세가 사라지고 예전의 얼굴과 기력을 회복했다. 그것을 본 사람들이 모두 신기하게 여겼다. 이후로도 그 샘은 마르지 않아 마을 사람들이 나누어 마셨다. 이로 인해 물로 인한 병이 없어지자 사람들이 그 샘을 학사정이라고 했는데 지금까지 전해진다 라는 지문이었네요. 참고로 이 사시남정기는
사씨가 남쪽으로 원정 가는 이야기라는 뜻으로 김만중이 지은 사회풍자 소설이죠, 당시에. 그래서 가정 소설의 원류가 되는 작품이고요. 뿌리가 되는 작품이라고. 원료가 되는 작품이고, 서사 구조가 간단해서 간단하게만 얘기하면은 우리 사씨가 있죠. 여러분 보시다시피 우리 주인공이고 아주 현모양처의 전형입니다. 그리고 남편이 있죠. 누구야? 유연수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호칭이 계속 바뀝니다. 한림 학사가 되면 이제 유한림이고요. 나중에 승성이 되면 승성이라 하겠죠. 근데 애가 안 생기죠. 그래서 애가 안 생겨서 대를 이어야 되는데 심지어 우리 착한 사씨가 유연수에게 이야기를 하죠. 첩을 들여서 대를 이어야 되지 않겠냐. 유연수는 처음에 거절하지만 아무튼 사씨의 청을 받아들여 교씨를 첩으로 데려옵니다. 교씨는 아주 당시에 그 서술자의 서술 자체도 보시면은 세상 안 좋은 수식어는 다 갖다 붙였어요. 뭐 음탕하다, 악랄하다, 그 이쁘게 생기긴 했는데 마음 씀씀이가 매우 쓰레기 같고 뭐 이런 캐릭터예요. 그래서 교씨는 그래서 아들을 낳죠. 장주라는 아들을 낳습니다. 근데 아들이 생기지 않아서 드린 첩이지만 사씨도 결국은 아이를 낳아요. 그래서 이나라고 하는 아들을 낳습니다. 자, 누가 더 당연히 뛰어나겠어? 우리의 주인공 버프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나가 더 뛰어나고, 자, 교씨는 이 여자는요 보통 그냥 고전소설에 흔히 나오는 악녀 그런 스케일이 아니에요. 교씨는 거의 뭐 이거는 뭐 남편의 사랑을 독차지 뭐 이런 수준이 아닙니다. 그리고 뭐 콩쥐 파치 뭐 계모로서 이렇게 막 박대하는 뭐 그런 스케일이 아니고요. 남편까지 몰아내고 집안에 집어삼키려는 정도의 야망을, 그런 스케일의 야망을 갖고 있는 캐릭터야. 자, 그래서 결국 교씨는 이제 흉계를 꾸미죠. 아까 나온 동청이라는 하인이랑 흉계를 꾸며서 이제 결국 사씨를 모함해서 쫓아냅니다. 그리고 결국 유연수도 쫓아내게 돼요. 집안에 집어삼켰는데 그 과정이 요 지문 내용이죠. 지금 사씨도 고난을 겪고 있고 유연수도 지금 유배를 왔죠. 나중에 결국은 유연수의 결백이 받아들여지면서 유연수가 복권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당연히 아까 여기 지금 뉘우치고 있잖아요. 사씨에 대해서 박대했던 것을. 그래서 사씨를 다시 데려와서 이들은 다시 재결합을 하게 되고 집안의 권력을 이제 다시 차지하게 되는데 교씨 잡아 죽여야 되잖아요. 이제 교씨는 도망 다니다가 아무튼 뭐 우여곡절 끝에 결국 잡히고 유연수가 전연의 목을 쳐라 라고 죽여라 라고 했는데 우리 착한 사씨는 또 너무 착해서 우리 주인공 사씨는 또 그거를 참아 두고 볼 수가 없어서 남편에게 부탁을 합니다. 어찌 우리가 그래도 아무리 나쁜 짓을 했어도 함께 살던 정이 있는데 교씨를 그렇게 시신을 보존 못하게 목을 잘라버릴 수가 있냐. 그래서 꼭 죽여야 하는 거라면 때려 죽이자. 이래가지고 때려 죽이면은 여러분 시신을 보존할 수 있잖아요. 이거 되게 착한 마음에서 나오는 제안이에요. 그래서 결국 그럼 우리 사씨의 착한 마음을 유연수는 또 이제 감동을 하죠. 감동을 해서 이제 받아들이고 알겠다, 당신의 뜻대로 하겠소 하면서 저작거리에서 때려 죽입니다. 교씨는 그렇게 죽게 됩니다. 방금 들으셔서 알겠지만 전형적인 권선징악의 스토리를 갖고 있는 가정소설의 첫 작품이고요. 그 다음에 이 당시 사회상을 내가 반영했다는 얘기를 했는데 이 당시 유연수, 숙종이 캐릭터화 돼 있는 게 유연수고요. 그 다음에 사씨는 당시에 쫓겨났다가 이제 복권하게 된 인현왕후의 캐릭터가 들어가 있어요. 그 다음에 교씨는 지금 이제 현대에 와서는 그 야망을 높이 평가하고 성취를 높이 평가받아서 재조명된 인물이지만 당시에는 아마 가장 희대의 쓰레기로 남았을 희빈장씨가 반영되어 있는 사회상이 반영되어 있는 풍자소설의 일종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뭐 우리는 지문이었으니까 자 문제로 가서 문제 얘기를 좀 해보자. 자, 적절하지 않은 겁니다. 부정발문이고 세부 내용 이해 문제입니다. 자, 1번부터 사씨는 꿈에서 왕비로부터 남의 노인과 인연이 있어 바다 끝으로 향할 여정이 예비되어 있음을 들었다. 기억 안 나죠? 확인하러 갑니다. 남의 도인이 인연이 있으니 올 거고 하늘의 뜻이다. 거기 바다 끝인데요. 어떻게 가죠? 염려 마라 하는 요 부분 종합적으로 판단하시면 1번 오케이. 2번에 사씨가 기절한 사이 유모는 황릉묘에 가서 사씨를 깨울 방도를 찾아왔다. 황릉묘 뭔지 알지도 못했습니다. 여기서 깬 다음에 지금 당신 기절했었다라고 하니까 따라오라 하면서 사씨가 데려간 게 황릉묘예요. 자, 틀린 말. 유모는 황릉묘에 가서 방도를 찾아온 적이 없다. 답은 2번. 나머지 확인한다. 사씨는 묘에서 만난 여승의 말을 통해 여승 일행이 찾아온 연유를 알게 되었다. 여승의 말을 통해 연유를 알게 됐죠. 4번 유알림은 동청을 꺼렸던 사씨의 말을 받아들이지 않고 사씨를 의심했었다. 요거는 발화 속에 있네요. 사씨가 동청을 꺼렸는데 이제 와서 생각하니 그 말이 옳도다. 그리고 사씨를 의심했었던 어진 아내를 의심했으니 무슨 면목으로 조상을 대하리오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유알림의 사례를 보고 수질 탓에 생긴 병을 없앨 방도를 찾을 수 있었다. 유알림의 케이스를 보고 예전의 얼굴과 기력을 회복하는 걸 보고 그걸 본 사람들이 모두 신기하게 여겼고 나누어 마셨죠. 자, 해결입니다. 자, 답은 2번. 쉽습니다. 자, 기억부터 미음 적절하지 않은 거 보니까 기억, 니은, 디귿, 미음이 전부 소재네요. 소재거나 공간이거나. 자, 그래서 바로 들어가 보는데 1번부터 기억. 어딨죠? 주렴을 내리는 소리. 자, 사씨가 꿈에서 깨게 되는 소리. 오케이. 사씨가 비현실 세계에서 현실 세계로 돌아오는, 비현실 세계는 꿈이고요. 현실로 돌아오는 계기다. 오케이. 자, 2번 사씨가 꿈에서 보았던 것과 같은 장소. 자, 대나무 숲풀이죠. 역시 꿈에서 본 것과 같다 그랬고 비현실적 상황과 현실의 상황의 경계를 모호. 그러니까 비현실 상황과 현실이 중첩돼 있다라고 얘기를 해도 맞는 말이죠. 우리 앞에서 풀었던 소대성전이 갑자기 기억이 납니다. 디귿 보시면 초상화 걸려있죠. 왕비. 사씨가 꿈에서 보았던 왕비의 모습을 환기하는 물건. 오케이. 초월적 존재. 자, 꿈에서 보았던 왕비 그리고 조력자. 그러면 초월적 존재 인정됩니다. 초월적 존재 개념 확실히 좀 잡아주세요. 오케이. 4번. 그 다음에 사씨가 꿈에서 계시를 받아 준비한 수단으로 뭐가? 리을 배. 배가 지금 누가 갖고 온 거야? 배를 저와서의 주체는 누굽니까? 여승입니다. 여승의 바랍니다. 그리고 자, 사씨가 꿈에서 계시를 받아 사전에 준비한 수단 아니다. 뭐 두 왕비와 제외할 수 있도록 남해로 가게 하는 매개체는 맞는데 사씨가 준비한 게 아니다. 답은 4번. 5번에 유알림이 꾼 꿈에 등장하는 물건 보시면은 병. 꿈에 등장한 물건이죠. 오케이. 유알림이 처한 위급한 사태를 호전시킬 방도가 생기게 하는 단초다. 아주 완벽한 손지네요. 병이 꿈에 나왔고요. 그 자리를 가봤더니 거기에 뭐가 있었어? 물이 샘솟고 있었죠. 자, 그러면 병 자체가 위급한 상태를 호전시킬 방도다라고 하면 조금 애매해지죠 말이. 근데 그 방도가 꿈의 그 자리에서 물이 솟았으니까 방도가 생기게 하는 단초이다, 단서이다, 계기이다. 전부 맞는 말이 되겠지. 오케이. 자, 넘어갑니다. 93번 A와 B에 대한 이해로 적절한 것은? 자, A, B 확인해 주시고요. A는 사씨가 꾼 꿈, B는 유알림이 꾼 꿈입니다. 자, 1번부터 A와 B에는 모두 꿈을 꾼 주체를 돕는 역할을 하는 존재가 출현한다. 조력자가 출현한다. 사씨에서는 왕비, 그 다음에 유알림에서는 누굽니까? 그 노인 있죠? 동정 군산에 사는 사람 병 주고 간 노인. 1번 조력자 출현합니다. 너무 쉽다. 자, A와 B에는 모두 꿈을 꾼 주체가 만나고 그러면 사씨와 한림인데 만나고 싶어하던 역사적 인물. 사씨는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역사적 인물
당신들을 보니까 너무 좋다라고 하는 거 봐서 언제나 만나고 싶다 뭐 이렇게 하고 다니진 않았지만 지금 반가워하고 있는 태도로 보아 만나고 싶어하던 역사적 인물이다 이거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역사적 인물, 고사 속 인물들이 나왔으니까. 근데 노파는 일단 누군지 역사적 인물이라고 할 수도 없고요. 그 다음에 꿈을 꾼 주체가 한림이 만나고 싶어 했었다는 것도 알 수 없다. 자, 그 다음 A와 B 모두 꿈을 꾼 주체가 처한 고난이 심화될 것임을 암시하는 징표. 사씨도 유한림 같은 경우는 특히 고난이 해결되게 하는 존재잖아요. 자, 아니다. 4번에 A에는 B에서와 달리 꿈을 꾼 두 주체가 공유하고 있는 과거의 기억이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뭐 왕비와의 기억이 있나요? 아니면 노파와의 기억이 있나요? 없습니다. 자, B에는 A에서와 달리 꿈을 꾼 주체의 출생 내력이 제시되어 있다. 역시 아닙니다. 자, 바로 94번 넘어갈게요. 외적 증거입니다. 부정발문이고요. 자, 18세기 선비 이양호는 사시남전기 읽고 나서 후설을 썼는데 이 소설이 착한 사람은 복을 받고 악한 사람은 벌을 받는다는 권선징악, 복선화음 이치를 담고 있다고 평가한다. 다만 과오가 있는 사람이라도 잘못을 깨닫고 착한 대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재앙이 상서로움으로 바뀌는 경우에도 주목한다. 재앙이 상서로움으로 바뀌는 경우 주목. 한편 꿈속에서 벌어지는 일이나 기이한 만남이 나타나는 등 괴이하거나 맹랑한 것이라고 허구적인 이야기라도 사람의 일과 연관된다면 괴이하거나 맹랑한 것이라고 치부할 수만은 없다고 평합니다. 그러면서 말이 교화에 관련되면 괴이에도 해롭지 않고 일이 사람을 감동시키면 괴이하고 헛되어도 기뻐할 만하다라는 구절을 인용했다. 뭐 얘기하고 싶은 거야? 자, 이 보기는 도구다. 여기에 나와 있는 진술들을 계속 얘기합니다. 지문에 나와 있는 내용 맥락과 연결시킬 겁니다. 자, 그리고 답을 찾아가겠습니다. 1번부터. 유한림이 유배지에서 얻은 질병이 다니슬과 같은 물로서 치료됐죠. 유한림의 재앙 있었죠. 상서로움으로 전환되는 양상 엿볼 수 있다. 오케이. 유한림이 유배지에서 고초를 겪는 가운데 예전의 총명함을 회복하는 장면이 있지요. 그러면은 과오가 있는 사람, 과오를 잡아주셔야 돼요. 사씨에게 이렇게 했었다를 뉘우치고 있지. 뉘우침이 있잖아. 그럼 과오가 있는 사람이라도 잘못을 깨닫고 착한 대로 나아가는 과정 얘기할 수 있겠다. 3번에 사씨의 꿈에서 예견된 인도자와의 인연이 여승의 꿈에서 계시된 바와 조응하여. 꿈에서 예견된 인도자와의 인연, 그 남해 도인이죠. 그게 여승 일행이 사씨를 찾아와서 배를 타고 와가지고 데려가려고 하죠. 그러면 조응하는 거 맞고, 기이한 만남이 이루어지는 양상. 그 인도자와의 인연은 기이한 만남이죠. 4번 학사정이 생기게 된 유래가 신기하지만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져 지금까지 전해진다고 한 점에서 확인해 보시면은 마지막 부분에 지금까지 전해지는 부분이 있죠. 학사정 그 물 나온 부분. 허구적인 이야기라도 사람의 일에 연관되므로 괴이한 허구 맞고요. 그 다음에 사람의 일 연관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보기에 보시면은 괴이해도 해롭지 않다. 그 다음 사람의 일과 연관된다면 괴이하거나 맹랑한 것이라고 치부할 수만은 없다라고 했으니까 4번도 맞는 이야기가 보기를 통해 되겠습니다. 자, 5번 유한림에게 가정 고초를 줄 만큼 인심이 사나웠던 행주 사람들의 셈에 얽힌 이야기를 듣고, 자 잠깐만 주어 언제나 좀 잡아주세요. 행주 사람들이 복선화음의 이치를 깨달았다고? 아니죠. 이건 뭐야 그러면? 유한림이 낫는 걸 보고 병을 치료할 수 있겠다라는 걸 깨닫고 병을 치료하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야기를 맹랑한 것으로 치부해선 곤란하다는 점은 얘기할 수 있겠지만 행주 사람들이 복선화음의 이치를 깨달은 건 아닙니다. 요거 해결하시려면 복선화음이 뭔지 여기서 확인을 좀 해주셔야 되죠. 착한 사람은 복을 받고 악한 사람은 벌을 받는다는 걸 깨달은 게 아니야 사람들이. 네. 자, 여기까지 문제가 특별한 게 없었고요. 사시남전기라는 작품을 우리가 지금 소화했다라는 거에 의의를 좀 두시면 될 것 같아서 전체 줄거리 말씀드렸고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피드백 때 질의응답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